42세 박희망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손에 든 진단서 정말 몇 번을 들여다봤는지 몰라요. 유방암 2기라는 글자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제가 말이에요. 매일 아침 요가하고 현미밥 먹고 금연금주에 정기검진까지 빼먹지 않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암이라니 완전히 멘붕이었어요. 서연이가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어볼 때 목소리가 막 떨리는 게 들리더라고요. 우리 딸 대학교 1학년인데 아직 어린애 같거든요. 평소에는 엄마한테 툭툭 대꾸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우리 막내 아들 태민이는 고3인데 평소에는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많이 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입술을 꽉 다물고 서 있더라고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도 보였어요. 아, 이 아이도 많이 무서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괜찮다고, 엄마라 언제 약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다리가 후두루들 떨렸어요. 42세가 이렇게 어린 나이였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아이들이랑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서연이는 이제 대학생이고 태민이는 수능도 못 받고 집에 와서 남편이랑 마주 앉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남편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는데 그 모습 보니까 제가 더 울고 싶어졌어요. 남편이 다른 큰 병원도 찾아가 보자 그렇게 말하는데 목소리가 약간 갈라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정말 든든한 사람인데 그날은 울음을 겨우 꾹꾹 눌러 담으며 말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여기 의사 선생님도 실력 있다고 유명한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진정시키려고 한 말이었거든요. 그래도 다른 병원 의사도 만나봐야 한다며 말하는 남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 손은 너무 차가워져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 할 수 있어. 걱정 마. 라고 말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가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시작하기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의사 선생님께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미리 짧게 자르는 분들도 많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20년 넘게 길이를 유지하며 기르던 머리카락이었거든요. 남편이 긴 머리를 좋아해서 계속 기르고 있었는데 긴 머리가 빠지는 걸 보는 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 결국 미용실에 갔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 머리카락과 작별하는 거구나 생각하니 조금 우울한 감정이 올려왔고요. 미용사 선생님이 가위를 들고 확인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많이 자를 거냐고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감한 스타일이었어요. 남자같이 짧은 숏커트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너무 더워서요 라고 말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머리를 자르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암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얼버무리며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짧은 숏커트를 한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정말 낯설었어요. 그런데 꼭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상큼해 보이더라고요. 집에 갔을 때 가족들 반응이 정말 웃겼어요. 서연이가 와, 엄마 완전 젊어 보인다. 언니라고 불러야겠다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엄마 외모에 별 관심 없던 애가 말이에요. 태민이도 우리 엄마 완전 연예인이라며 엄지를 들어 올리면서 진짜 놀란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귓가에
더 예뻐졌다, 잘 어울린다고 속삭이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예쁘다고 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며칠 후에는 친정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이상하다시는데 역시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알아차리시는지. 그게요, 제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니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유방암이래요. 근데 이기니까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까지 울면 엄마가 더 힘들어하실 게 뻔해서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이 요즘은 치료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다고 안심하시도록 이야기했는데 당장 올라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직 괜찮아요. 치료 시작하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에 괜찮다는 게 어딨다고 내일 당장 기차표 끊고 올라가겠다고 하시더니 엄마는 정말 다음날 올라오셨어요. 기차에서 내리시자마자 저를 꽝 안아주시면서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을까. 괜찮다, 괜찮아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엄마 품이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안겨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순간은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 후에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베개, 빗, 하물며 내 손에도 정말 어디든 머리카락이 묻어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충격이었죠. 아무리 각오했다고 해도 실제로 경험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던 모자랑 스카프를 꺼냈어요. 오늘은 이걸로 할까 하며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머리에 둘러보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오히려 뭔가 이국적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요리조리 돌려보는 저를 보며 태민이가 엄마 집시 같다며 돌리는 투로 말했는데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집시도 나름 로맨틱하잖아, 자유롭고 라고 했더니 서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엄마는 진짜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슬퍼한다고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풀고 나니까 가슴이 갑자기 턱 막히더라고요. 진짜 머리카락이 없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서연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급히 눈물을 닦고 양치하는 척 했는데 문 앞에 서연이가 엄마 우는 거요? 하고 말하며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말 눈치가 빨라요. 엄마도 가끔은 울 수 있지, 사람인데?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연이가 갑자기 제 허리를 꽝 안아주었어요.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엄마 많이 무섭죠? 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도 다 알고 있구나 싶었어요. 조금은, 하지만 미들이 있으니까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텐데 가족이 있으니까 버틸 힘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서연이는 원래 대학 생활을 만끽하는 타입이었어요. 동아리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는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더라고요. 매일매일 제 컨디션을 챙겨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학교 생활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엄마 아픈데 어떻게 집중하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엄마를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건 역시 들렸거든요. 아프긴 누가 아파? 치료받는 거지. 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위축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건 아들 태민이었어요. 갑자기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냥 라면 끓이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요리를 해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은 단호박죽이야. 영양 만점이래. 라고 하며 인터넷으로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들을 찾아보고 유튜브 보면서 직접 만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말이죠. 앞치마까지 둘러매고 진지하게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지? 라고 했더니 쑥스러워하는 모습에 또 한바탕 웃음이 났지 뭐예요. 처음 만든 단호박죽은 단호박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좀 퍽퍽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만들어준 건 거니 남길 수가 없어서 한 그릇을 다 비웠더니 유튜브 쌤한테 배웠다고 다음엔 더 맛있게 만들겠다고 태민이가 말하는데 그 표정이 정말 의젓해 보였어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컸구나 싶었죠. 남편은 재택근무를 늘렸어요.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해준 덕분이었는데 괜찮냐고, 회사 일은 어떻냐고 제가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요즘 재택근무가 트렌드라고,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어색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눈가에 피로가 쌓여있는 게 보였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제가 바로 알아봤죠. 20년을 살았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했어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짜라고. 그런데 여보, 자기가 있는 여기가 내가 제일 있고 싶은 곳이라고 남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제 어깨를 살짝 안아주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2번씩 올라오셨어요. 기차로 3시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엄마 너무 자주 오시면 힘드실 텐데?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 딸 아픈데 힘든 게 어딨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나 닭백숙을 가져오시면서 이거 먹으면 기력이 날 거라고 하시길래 그럴 것 같다고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엄마 손맛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자주 드실 수 있게 되어서 좋았어요. 지수는 일주일에 1번씩 놀러 왔어요. 희망아, 이거 봐야 해. 진짜 웃겨서 배꼽 빠진다. 하며 매번 웃긴 영화나 책을 가지고요. 지수야, 나 아픈 사람인데 배꼽 빠지면 어떡해? 라고 하니 그럼 더 좋지. 웃으면 면역력도 올라간다는데? 라며 능청스럽게 얘기하는 지수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어요. 아픈 걸 잊을 만큼요. 한없이 우울한 날에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지. 미안해. 라고 말하는 제 손을 남편이 꽉 잡으며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지. 이럴 때 서로 의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대답해 주는데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3번째 항암 치료가 끝나고 컨디션이 좀 괜찮았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정말 환자가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치료 스케줄에 맞춰서 컨디션이 좋은 날을 따로 정했어요. 모험의 날이라고요. 좀 유치하죠? 근데 정말 필요했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여러 이유로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오늘 뭐 하고 싶냐? 라고 물어봤을 때 도자기 만들기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드라마에서 보면 물레 돌리면서 예쁜 그릇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너무 로man틱했어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잖아.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순간 멈칫했어요. 제 말이 좀 씁쓸하게 들렸나 봐요. 애써 웃어 보이며 좋은 생각이야.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도자기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은 정말 신기했지만 모양을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옆에서 웃으면서 어때요? 재밌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생각보다 어렵지만 재밌다고 대답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도 안 들고 암이니 치료니 하는 걱정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직 이 진흙덩이와 저만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처음 치고는 잘하신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감각이 있나 보다고 했어요. 제가 만든 컵이라고 하기도 좀 그랬지만요. 완전 비뚤비뚤하고 울퉁불퉁했거든요. 남편이 울시면서 이게 컵이냐 화분 아니냐 라고 놀렸는데 저는 진짜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승마를 배우러 갔어요. 이것도 평생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제 버킷리스트였달까요? 막상 말을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강사님한테 말이 왜 이렇게 크냐고 놀라며 이야기했어요. 괜찮다고 순한 말이라고 강사님이 안심시켜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됐어요. 몸이 굳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말 위에 올라가서 바라본 하늘이 정말 넓었어요. 평소에 보던 하늘과는 뭔가 달랐어요. 더 크고 더 파랗고. 남편이 아래서 걱정스럽게 무섭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웃으며 아니야, 시원해. 와, 이거 진짜 신난다. 고 소리쳤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마치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만끽했죠. 서연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엄마 완전 멋있다! 고 소리쳤어요. 지수와 함께한 모험도 있었어요. 지수가 같이 플라워 클래스 들어보자며 제안을 했거든요. 지수가 제안한 플라워 클래스는 정말 힐링됐어요. 예쁜 꽃들을 만지면서 리스를 만드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취미생활도 하게 되네. 역시 시간은 만드는 거야. 진작 해볼 걸 그랬다. 그치? 라고 말하며 지수와 킥킥거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완성한 플라워 리스를 집에 가져와서 벽에 걸었더니 집안이 확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모험을 하는구나. 새로운 경험이 주는 기쁨이 있구나. 암 환자라고 해서 꼭 집에만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4차 항암 치료 후에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죠. 지금까지 버텨온 게 대단했을 정도로요. 며칠간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완전히 납덩이가 된 것 같았고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었어요. 속이 뒤틀리면서 토할 것 같고. 서연이가 빨대를 건네주면서 물 좀 마셔보라고 하는데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대학생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걸 해줘야 한다는 게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대로 가족들을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아이들을 두고 먼저 가는 건 아닐까? 남편은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제 곁에서 있어주려고요. 가끔 제 숨소리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라고 부르니까 응? 하고 말하는 남편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잠들지 않고 계속 깨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라고 말을 꺼내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는데 그 손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돼서 니들한테 고생시키고 라고 했어요. 정말 미안했거든요.
가족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게. 바보야, 네 잘못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는 건 아닌데 뭔가 감정이 복받쳐 오른 것처럼요. 그때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제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올라오신 거예요. 희망아 하며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는데 엄마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엄마가 제 이마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아플 때 그렇게 해주시던 것처럼요. 지수도 매일 연락을 했어요. 지수야, 나 진짜 힘들어. 라고 했더니 울지 마. 너 진짜 강한 애 알지? 이깟 짓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이어가려는 저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아직 해야 할 일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같이 여행도 가기로 했는데. 라고 말하는 지수의 밝은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됐어요. 3일 후에 조금씩 컨디션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더 빠지고 얼굴도 더 야위어 있고, 그런데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오늘은 뭐 할까? 라고 제가 가족들한테 물어봤을 때 엄마가 돌아왔다! 라고 태민이가 소리치는데 그 표정이 정말 화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죠. 서연이는 아직도 불안한지 조심스럽게 엄마 진짜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괜찮아. 또 이겨냈어. 라고 씩씩하게 답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가족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구나.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는구나. 그럼 오늘은 산책이나 할까? 너무 오래 누워 있었네. 라고 말하는 저를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괜찮냐고, 무리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무리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야. 계속 누워 있으면 진짜 환자가 돼. 라고 하며 나갈 채비를 하자고 했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아프긴 했지만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치료받으면서 아이들도 함께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전과를 하겠다고 했어요. 심리학과로요. 왜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엄마 보면서 배운 게 많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엄마 때문이냐고 물으니까 엄마 덕분이라고 서연이가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우리 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전과하면 1년은 늦어지잖아. 라고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엄마,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하고 싶기도 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철이 든나 싶었어요. 친정 엄마도 서연이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이다. 사람을 도와주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딨냐 하시면서요. 외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서연이가 물으니까 그럼 우리 서연이가 네 엄마 닮아서 마음이 따뜻하잖아. 할미는 다 알고 있지.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픈 게 가족들한텐 힘든 일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민이는 정말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 뭐예요. 이제는 제가 입맛을 잃었을 때마다 새로운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오는 경지에까지 올랐어요. 오늘은 뭐 만들어? 라고 물으니까 연어 크림 파스타요. 오메가3가 풍부하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17살 남자애가 오메가3를 얘기하다니 정말 웃기면서도 기특했어요. 우리 아들 나중에 요리사 할래? 라고 물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일단 수능부터 잘 보고요. 라고 태민이가 진지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받아넘겼을 텐데 많이 성숙해진 게 보였어요. 뭘 하든 응원할게. 라고 했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 그럼 수능 끝나면 요리학원 다녀도 돼요? 라고 태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네가 좋아하는 일이면 얼마든지. 라고 했더니
그 순간 태민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쿨한 척하던 애가요. 아직 아이는 아인가 봐요. 제가 하도 태민이의 요리 솜씨를 자랑했더니 지수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민아, 이모한테도 뭐 좀 만들어줘.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건강한 거 만들어줘. 라고 하니 소매를 걷어붙이며 조리대 앞으로 가더라고요.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볼 생각이온 것 같았어요. 태민이가 지수를 위해 만든 퀴노아 샐러드는 정말 맛있었어요. 지수도 깜짝 놀라면서 야, 우리 태민이 진짜 재능 있네?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지요. 태민이가 웃음을 참느라 입가를 쓸륵거렸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 트병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나 프리랜서 해볼까 생각 중이야. 라고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정말 갑작스러운 얘기였어요. 20년간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프리랜서를 하겠다니요.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더라고. 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아, 이 사람도 많이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당장 생활은 어떡하지? 하고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어요. 뭐든 방법이 있겠지. 그동안 모아둔 것도 있고 프리랜서도 요즘 수입이 괜찮다던데? 라며 남편이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안전한 길만 택해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 해봐.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도 함께하면 더 좋다 싶었거든요. 정말이냐고, 걱정 안 되냐고 묻는 남편에게 걱정은 되지. 하지만 당신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라고 대답해줬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돈보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거 깨달았거든요. 친정 엄마도 남편 결정을 듣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이지. 하시면서요. 어머니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남편이 물으니까 그럼 희망이 아플 때 봤잖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드디어 끝났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정말 길었지요. 간호사님이 검사 결과 나왔다며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좋은 결과일까 나쁜 결과일까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고개도 못 들고 제 발끝만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요. 완치인가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완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매우 긍정적입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어요. 라고 알려주셨어요. 긍정적이라는 말, 너무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6개월 동안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달콤한 말이었죠. 진료실 문을 나서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6개월 만에 마시는 안심의 숨이었달까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달려왔어요. 남편이 긴장한 표정으로 어떻대? 라고 물어보는데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는데 좋대! 라고 대답하며 소리쳤어요. 정말이냐고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속끓이며 걱정했을까 싶었어요. 정말이야. 종양이 거의 사라졌대. 라고 알려주며 우리 가족 4명은 서로 끌어안았어요. 태민이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진짜 대단해. 라고 말하며 제 품에 더욱 깊이 안겼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 우리 가족만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친정 엄마와 지수도 함께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우리 희망이 정말 대단해 라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희망아, 진짜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해지겠다고. 지수도 같이 울면서 정말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외식을 했어요. 태민이가 집에서 직접 케이크도 만들어 왔고요. 축하 케이크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태민이 내민 케이크에는 비뚤빼뚤하게 엄마 짱이라고 써있는 게 보였어요. 완전 어린애 글씨체였는데 그게 더 감동적이었어요. 건배! 라고 제가 주스잔을 들었는데 건배! 라고 가족들 목소리가 정말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쳐다보고 웃어주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 남편과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아무 걱정도 없는 불안하지 않은 밤이었거든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어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을 정도로요. 정말 신기하게도 20대 대학 다닐 때보다 훨씬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뭔가 목적이 확실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심리학 이론들을 배우면서 제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아,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요. 서연이가 엄마 공부하는 모습 멋있다며 엄지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너도 열심히 해. 우리 모녀가 같이 심리학 공부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며 웃어 보였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엄마랑 딸이 같은 분야를 공부하게 될 줄이야. 지수도 제가 공부하는 걸 응원해 줬어요. 희망아, 너 진짜 상담사 딱 어울려. 말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잖아. 라고 말해줬어요. 고마워. 네 덕분에 용기가 난다고 했더니 뭔 소리야. 다 네 능력이지 지지배야. 라고 하며 호탕하게 웃는 지수의 목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친정엄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희망이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그동안 병원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희망이의 작은 카페라고 작게 시작한 상담소인데 이제 정식 모임이 되었거든요. 병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새로 오신 환자분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라고 묻는 질문에 이겨낸 게 아니라 함께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려움과 가족과 그리고 저 자신과요. 라고 덧붙이면서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무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로 가득 채웠어요. 치료 중에 찍은 사진들, 완치 판정 받은 날의 사진, 그리고 최근의 행복한 모습들. 서연이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상담사가 될 거야 라며 서연이를 응원해줬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배운 걸 서연이는 이론과 실습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으니까요. 서연이와 상담사리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저희 모녀의 꿈이 같다는 걸 온 신령으로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태민이는 요리대회에서 입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고요. 우리 아들이 사람들을 음식으로 치유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건강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지 않나요? 태민이의 요리 실력은 지수가 키워주고 있어요. 지수가 놀러 올 때마다 태민아, 이모한테도 특별 메뉴 하나 만들어줘 라고 태민이한테 요리를 부탁하거든요. 태민이도 지수를 반기며 이모는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칼로리 낮은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며 조리대를 향하면 이야, 우리 태민이 진짜 세심해. 둘이 아주 쿵짝이 잘 맞아요. 최고의 셰프와 VIP 손님이 될 것 같아요. 남편은 프리랜서로 더 자유롭게 일하고 있어요. 수입은 좀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후회 안 하냐고 물어보면 전혀, 네가 아플 때 깨달았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라고 말하는 남편. 20년 부부인데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세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올 때마다 정성스러운 밑반찬들을 싸오시죠. 희망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기에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라고 했더니 괜찮아. 딸이 건강하는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보약이야 라며 여전히 제가 건강해진 걸 기뻐하고 계세요. 어느 봄날 병원 옥상 정원에서 새로 오신 환자분과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무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무서워요. 지금도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세요? 라는 질문에 무서운 것과 살아가는 것은 별개예요. 무서워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답해드렸어요. 정말 그래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두려움과 함께 살 수는 있거든요. 무서움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드렸어요.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어요.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정말 그래요. 용기를 내는 것, 그게 첫걸음이죠. 환자분과 함께 정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42세에 시작된 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44세가 되어 더욱 풍성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하늘인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오늘도 고마워.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보고 제가 답장을 보냈죠. 나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 라고요.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아니, 행복한 인생이에요. 지수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수야,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라고 했더니 나도 네 덕분에 행복해. 고마워 친구야. 라고 답이 왔어요. 친정 엄마께도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라고 했더니 응, 우리 딸이 건강하니까 엄마도 매일이 좋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42세에 시작된 힘든 여정이 이제는 희망과 성장의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희망의 씨앗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정말로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을 수 있어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저는 박희망입니다. 44세고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